우리 앞에서는 물질의 이제 부여한 특성, 물질의 특성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그 다음에 밀도, 용해도.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하는 거랑 다음 주에 하는 건요. 네 가지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물질을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끓는 점 차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가 이제 앞뒤로 나와 있고요. 다음 주는 우리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랑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오늘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증류법을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증류법은 이제 끓는 점 차를 이용한 거고요. 예를 들면은 물과 알코올의 끓는 점이 다르잖아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알코올은 뭐 에탄올 같은 경우는 한 78도씨, 메탄올 같은 경우는 한 58 이렇게 끓어요. 그래서 끓는 점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물과 알코올을 예를 들면 같이 끓였다. 물론 이제 알코올은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중탕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물과 알코올을 예를 들면 술을 한번 여러분들이 와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술 같은 거를 뭐 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물하고 알코올 중에 알코올의 성분이 먼저 끓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끓어서 나오면서 얘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식히면 알코올, 순수한 알코올을 얻을 수 있고요. 물 같은 경우는 남아있다가 이제 알코올을 뽑아내면 이제 물만 남겠죠. 그래서 끓는 점 차이가 큰 액체 혼합물이라든지 아니면 고체 물질, 예를 들면 소금물 같은 거 있죠. 여기에다가 소금을 계속 끓여야 그럼 물을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금만 얻을 수 있지. 그래서 고체 물질이 녹아있는 용액 이런 데다 쓰는 게 이제 증류법이 되겠고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거나 끓는 점 차이가 큰 액체 혼합물로 그다음에 고체 물질 녹아있는 용액에서 쓰는 라는 거고요. 어쨌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 하는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증류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증류라는 이름 잘 기억해 두세요. 증류가 뭔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두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해서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이다. 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과 알코올을 같이 끓여서 알코올을 날라가면서 알코올이 기체가 다시 이렇게 쭉 빠져나오면서 식히면요. 그게 이제 식히면은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알코올로 뽑아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제 삼각 플라스크인데 가지친 삼각 플라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나중에 실험을 하다가 볼 수 있는데요. 그 플라스크에다 옆에 쪽에 가지 같은 거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지 달린 플라스크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이제 뚜껑이 이제 고무막으로 달려 있고 이게 가지가 없고 이렇게 이런 삼각 플라스크가 있고 지금 우리가 쓰는 건 증류형은 이렇게 가지가 딱 쳐여 있는 게 있죠. 여기다가 고무 관 같은 걸 딱 끼워서 이렇게 이제 따로 포집을 하게 되고요. 이 주변에는 찬물을 쓰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찬물에다가 담궜는데요. 찬물에 담그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얼음에 담그시면 더 빨리 식혀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따로따로 액체로 여기서 끓이면 여기서 물과 알코올이 섞여 있어요. 여기서 알코올이 먼저 끓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체가 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 관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찬물이기 때문에 찬물이나 얼음으로 덮여 있으면 바로 식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실험관이나 여러 가지 관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알코올 성분을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체를 따로 끓는 점 차를 이용해가지고 쭉 뽑아낸 다음에 순수한 액체로 뽑아내는 방법. 식혀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 이걸 증류라고 한다는 거고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고 당연히 끓는 점이 높은 물질보다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돼서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에 그 전에 위에 그림에서 끓임 쪽이라는 게 있어요. 네, 끓임 쪽이 뭐냐면요. 끓일 때 돌 같은 걸 넣으면요. 이제 한꺼번에 끓을 때 바글바글 끓으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잖아. 근데 물이라든지 돌이나 조그만 가루 같은 걸 넣어놓으면요 이렇게 폭발처럼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거는 좀 천천히 끓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돌 같은 걸 넣어놓으면은 그걸 끓임 쪽이라고 한다. 갑자기 끌어올리는 것을 끌어넘치는 것을 방지할 때 집어넣는 게 끓임 쪽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분리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혼합물에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고요.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나중에 끓어나온다 되어 있는데요. 자, 에탄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끓는 점이 78도씨예요. 78도씨에서 한번 이제 약간 수평 비슷한 구간이 나타나는데 정확하게 수평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차가 여기 원진이 수평이 되고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알코올이 먼저 끓을 때 수평이 아니라 살짝 경사져서 비스듬하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실 때 제가 계속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는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올라간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지금 혼합물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올라가. 왜냐면 여기에 물이 알코올을 계속해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순수한 알코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순수한 알코올만 해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섞여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올라간다고. 혼합물 구간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 수평 비스무리하게 경사져서 조금 올라간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진다. 기억은 이제 가열을 하니까 혼합물이 높아지고요. 니은 구간에다가 비추하세요.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오는데 에탄올은 끓는 전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나온다. 왜냐하면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혼합물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에탄올의 기화를 방해하고 에탄올이 끓어 나올 때 물도 함께 기화되어 나온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아무래도 물방울 조금씩이 딸려서 에탄올하고 같이 끓어 나오겠죠. 붙어있는 애들이니까. 그치? 우리 굉장히 작은 입자 수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평한 구간이 아니라 조금은 끓는 점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2번 한번 보시면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했을 때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지만 이때 아주 소량의 미량의 물이 조금 딸려올 수 있잖아.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재중류를 하면 순수한 물은 빼고 알코올만 뽑을 수 있겠죠. 그지? 좀 더 순수한 알코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증류를 여러 번 한다라는 게 되겠죠. 자, 왼쪽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얻게 돼 있는데요. 이제 탁주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겠죠. 막걸리 혹시 아시나요? 네, 막걸리는 알죠? 네, 그런 막걸리 같은 탁주에다가 걔를 이제 계속해서 끓여서 이제 좋은 소주, 청주 같은 소주를 이제 얻는 방법인데요. 왼쪽에 있어요. 밑에 보시면요, 막걸리 같은 이제 탁한 술을 이제 끓여요. 여러분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 품질 낮은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술을 이제 가열하면요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기체가 됐으니까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다가 위에다가 찬물로 이렇게 위를 받쳐놔요. 그럼 위가 차니까 액체가 어떻게 되겠니? 바로 식어서 이제 알코올이 순수한 액체로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액체가 액체 방울이 맺혀 있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오른쪽 쭉쭉쭉쭉 떨어지겠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지? 그래서 순수한 알코올 성분을 얻는 이제 되겠죠. 이게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얻기라는 거고요. 그냥 방식만 아시면 돼요. 이제 탁한 술을 끓여가지고 기체가 됐으니까 올라가가지고 이제 위에 있는 찬물 그릇에서 식어서 그 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떨어진다. 알겠죠?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요, 그 수증기가 올라가는 구간에 이렇게 조그만 틈이 있을 거야.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마개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틈들이 있어요. 여기 작은 틈이 있거든요. 여기로. 이 작은 틈으로 기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체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찬물에서 식은 다음에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면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다. 이렇게요. 이게 증류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술을 순수한 알코올의 농도에 술을 얻는 방법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닷물에서 식수 얻게 돼 있는데, 뭐 요거는 뭐 우리 천일염 얻는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물만 날린 다음에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바닷물을 가열해서 바닷물에 들어있는 물만 기화해서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가 위에 올라가면서 식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냉각하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요 비슷한 방법이 우리 사막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조난을 당하거나 사막을 가다가 물이 없다 이런 경우에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라든지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 자연 다큐 같은 거 찾아보시면 사막에서 이제 물이 필요해 그럴 때는요 오줌을 모아놔 한 곳에다가 비닐 같은 데다 그러면은 오줌이 어떻게 되겠니? 증발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다시 위로 와서 맺히겠죠. 그래서 그 수증기가 맺힌 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 빠지면은 물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된다. 비슷한 방식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의 예는요.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분리처럼 끓는 점 차이가 큰 액체 물질 간의 혼합물 그 다음에 뭐 탁한술에서 맑은 소주 얻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처럼 어떤 고체 물질이 녹아있을 때 가열을 시켜서 물만 기열해서 기화시킨 다음에 시켜서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겠죠. 자 오른쪽에 우리 1, 2, 3번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의 분리를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떤 차이를 이용했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했겠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한 장치가 되어 있고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먼저 끓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을 먼저 끓어 나온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가나다라 중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은요. 나가 되겠죠? 제일 먼저 끓으니까 나가 되겠고요. 물이 끓어 나오는 구간은 라가 되겠죠? 나중 구간 나와 라. 3번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탁한 수에서 맑은 소주를 얻는 과정인데 이거는 증류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죠. 증류. 자 이번에 왼쪽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4번 원유의 분리돼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별표 쳐놓고요. 요거는 이제 꽤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석유 있잖아요. 석유의 원리가 원유가 되는 게 있잖아, 그렇지? 석유를 정제하기 전에 딱 그 시추해가지고 땅 밑에서 막 뽑아냈을 때 그걸 원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류탑이라고 하는데 이 증류탑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요런 탑을 증류탑이라고 한다. 원유를 이제 분별 증류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이제 증류탑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시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증류탑으로 보내면요.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이제 분리가 될 텐데 여기다 이제 밑줄 하세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어디서 위쪽에서 분리된다라고 이제 밑줄을 해놓고요. 다시 끓는 점이 낮을수록 위쪽에서 분리된다. 왜냐하면 끓는 점이 낮을수록 먼저 나오는 게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는 당연히 위쪽에서 뽑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요, 끓는 점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가시면 끓는 점이 낮은 게 제일 먼저 나오고요. 아래쪽에 이제 끓는 점이 높은 건데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요, 증류탑 제일 위쪽에
석유가스 있죠. 석유가스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석유가스는 무슨 형태냐면 기체 형태가 되겠죠. 기체 상태. 그래서 기체 상태인 석유가스가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빠져나온다. 오케이? 네, 그 중류탑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종 모양에 이제 기체 성분이 올라가는 화살표 그림이 이제 있는 거 혹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중류탑 사이에 이렇게 해서 종 모양이 있는데 이게 기체 성분이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게 있죠. 기체가 요 올라가면서 이 종을 들어 올려요. 그러면 기체가 이렇게 빠져서 올라나가겠지, 그지? 그럼 기체가 다 빠져나가면 얘가 닫혀.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계속해서 기체 성분은 올라가고 문은 계속해서 닫히고. 그래서 차단시킨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런 구조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일 위에 천연가스가 먼저 나와요. 온도 같은 건 별 필요 없고요. 얘는 기체 상태다. 그치? 그리고 끓는 점이 가장 낮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아래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고요. 천연가스 제일 위에 기체, 그 다음에 가운데가 액체 상태예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기름들, 뭐 석유, 뭐 휘발유 이런 것도 있지. 아파트에 넣는 기름 있죠? 그런 휘발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가 여러분 들어봤을까? 아스팔트라고. 아스팔트 우리 공사할 때 이렇게 깔잖아. 도로 공사할 때, 그렇지? 그 아스팔트 고체 성분이 제일 아래쪽에 나와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 끓는 점이 낮은 게 기체, 그 다음에 액체, 제일 마지막이 고체. 그래서 석유가스 혹은 천연가스가 제일 위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실게요. 이제 휘발유, 등유, 경유, 증유 돼 있죠. 뭐 휘발유는 어느 정도 알 거고, 그지? 아빠 차에 넣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등유 같은 경우는 항공기의 연료가 되는 거고요. 되게 비싼 거야. 그 다음에 경유 같은 경우는요. 휘발유보다 조금 오히려 좀 싼 건데 그 차가 승용차 말고 좀 큰 차 있지, 큰 차. 그죠? 뭐 SUV라든지 뭐 이렇게 찝차 같은 거 있지. 그런 데 들어가는 이제 차가 기름이 이제 경유가 되겠고요. 뭐 디젤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뭐 기차 같은 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유 같은 경우는 이제 배 운행할 때 쓰는 뭐 다양한 기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석유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순서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액체 성분들이 나온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스팔트 돼 있죠. 고체 상태가 기본적으로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아스팔트, 끓는 점이 가장 높고 고체 상태. 이거만 기억해 주세요. 다시 석유가스 제일 위에는요 기체 상태고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거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휘발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액체 상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고체 상태의 아스팔트, 끓는 점이 제일 높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오른쪽에 한번 4번 같이 볼게요. 증류탑으로 원유를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끓는 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5번 끓는 점이 낮은 순서부터 이렇게 쓰라는 거잖아요. 제일 위쪽부터 쓰시는 거예요. 석유가스, 그 다음에 휘발유, 등유, 경유, 그 다음에 중유, 이렇게.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아스팔트. 다시 기억은 석유가스, 니은은 휘발유, 그 다음에 디귿은 경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넘겨주시고요. 82페이지 하기 전에 84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해서 방금 했던 그 중류법을 이용한 끓는 점을 이용한 거 한번 문제를 실험을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에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했어요. 온도 변화를 측정한 그래프를 나타내는데요. 자, 끓인 쪽을 놓는 까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돌 같은 거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다 물질에 넣으세요. 액체 물질이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 밑에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A, B, C, D 구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B하고 D 구간만 보면 되겠죠. B는 에탄올 혹은 알코올이 이제 주로 끓는 구간이 되겠고요. B를 보시면요. 알코올 냄새가 나는 물질이 보인다. 돼 있고 분리된 물질은 에탄올이 돼 있죠. 그리고 특징은 B 같은 경우는요. 물과 에탄올이 같이 섞여서 끓다 보니까 수평이 아니고 끓는 점이 조금 올라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D 구간에서는 이제 물만 끓어서 나오겠죠. 정리는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낮은 물질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나중에 나온다.
다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먼저,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나중에. 자, 밑에 있는 이렇게 실험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자, 1번 성분 물질의 끓는 점 차가 클수록 잘 분리가 되겠죠. 끓는 점 차가 크면 클수록 먼저 나오는 애가 확실할 테니까, 그죠? 2번이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다는데, 분별 깔때기는 우리 이제 뒤에 할 텐데요. 액체끼리 할 때예요. 그래서 X.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물과 에탄올 액체끼리긴 한데 섞이지 않는 액체일 때 하는 거예요. 이따가 하고 3번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죠. 5가 되겠고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D 구간에서는 물이 끓어 나오겠죠. 5가 되겠고요. 끓어 나온 성분 물질은 냉각되어서 찬물 속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모이겠죠. 5가 되겠고요. 식초에서 물을 분리할 때도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잘 섞이는 물질이니까. 자, 이번에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물 구간은 B가 되겠지. 자,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86페이지에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벚꽃이 막 떨어지네. 이따가 비 오면은 다 떨어지겠다. 이 옆에 있는 거는. 오늘부터 이제 비가 또 많이 온대요. 밤늦게까지. 내일 또 춥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내일도 학원 와야 되는데. 응? 내일도 학원 와야 돼가지고 그런 거 의미 없는데. 따뜻하게 입고 와. 내일 수학하다 보나? 응. 선생님, 네. 사용화탄소가 뭐예요? 뭐라고? 사용. 사용화탄소라고 해서 이제 그런 액체 성분 물질이 있는데요. 물과 사용화탄소는 섞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하겠지만 물과 사용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채빵 답은 5번은 아니에요. 그냥 사용화탄소라는 액체는 물과 섞이지 않는다. 이거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약간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 그리고 물보다 무거워요. 밀도가 커. 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다음 주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수권의 특성으로 넘어갈 거예요. 7단원 이제 한 단원 정도만, 한 챕터 정도만 하고요. 마지막 주에 이제 2챕터 해서 마무리하고 제가 파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고 말씀드릴게요. 올림 나중에.
기본적으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 증류라는 거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증류가 잘 되겠죠. 이해하시면 돼요. 자, 1번 볼게요. 자, 증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 네, 맞고요. 2번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 나오는 기체를 냉각하면 순수한 액체를 얻을 수 있겠죠. 3번 끓는 점 차가 클수록 분리가 잘 되겠죠. 그래서 1번에 3번 되겠고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한다. 네, 액체끼리도요. 액체가 잘 섞일 때는 끓는 점, 그리고 액체가 잘 섞이지 않는 기름과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분별 증류 말고 이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 방법이 있으니까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밀도차를 이용한 거. 네, 2번요. 혼합물을 분리할 때 공통으로 이용된 특징이 되는데 이거는 끓는 점이 되겠죠. 2번 되겠고요. 3번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 곡선 우리 B하고 D 구간만 잘 알면 된다고 했죠. B 구간에서는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온다 맞고요. B 구간의 온도는 에탄올이 끓는 점보다 약간 높다. 왜냐하면 섞여 있기 때문에 물과 섞여서. 3번 C 구간에서는 물이 끓어 나온다 그랬는데요. 물이 이제 가열돼서 끓긴 하겠지만 나오는 건 아니죠. 아직 수증기가 된 건 아니니까. 3번 틀렸고요. B와 D 구간의 온도차가 클수록 분리가 잘 된다. 네, 3번은요. C 구간에서 물이 끓어 나온다가 아니라 D 구간에서 물이 끓어 나온다라고 이제 고쳐줘야겠죠. B와 D 구간의 온도차가 클수록 분리가 잘 되고요. 이건 B 끓는 점 차이가 크다는 거겠지. 물과 에탄올 혼합물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가 되겠죠. 3번에 3번 되겠고요. 자, 삼각 플라스크에서는 기화가 일어난다. 액체가 끓어서 기체가 되는 거니까 기화가 되겠죠. 기억 맞고요. 액체 물질이 더 빨리 끓어오르게 하기 위해서 끓인 쪽이 아니라 더 빨리가 아니라 빨리 끓어오르 넘치는 걸 막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렇지? 그래서 니은 천천히 끓게 하기 위한 용도가 되겠어요. 니은 틀렸고요.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증발이 아니라 증류예요. 증류. 4번에 1번. 이 실험 장치로 분리하기 적당한 혼합물은요. 잘 섞이는 액체를 찾으면 되는데요. 아직 뭐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3번이에요. 물과 식용유 잘 섞이지 않고요. 물과 에테르도 잘 섞이지 않아요. 간장과 참기름요. 간장은 물에 잘 녹는 애고 참기름은 기름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잘 안 녹아. 물과 사용 맡아서도 잘 안 녹아요. 그래서 5번에 3번 되겠고요. 6번은 답은 3번, 4번 되겠어요.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겠죠. 그리고 기화된 성분이 찬물에 닿아서 식으면 액화가 된다. 6번에 3, 4. 우리 앞에서 했던 거니까. 7번 같은 경우는요. A가 끓는 점이 가장 낮고 먼저 나오는 기체 석유가스가 된다. 7번 증류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기억 맞고요. 증류탑의 온도는 위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맞죠? 끓는 점이 낮으니까.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각층에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고요. 끓는 점이 낮을수록 위측에서 분리가 되죠. 이거는 틀렸어요. 7번에 4번이고요. 증류탑 B,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분리되는 건요. 끓는 점이 두 번째로 낮은 거 찾으시면 돼요. 석유 다음에 휘발유잖아요. 휘발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여러 가지 액체 물질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증류를 분리하기 가장 적당한 혼합물 돼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끓는 점 차이가 커야 돼요. A하고 B 같은 경우는요. 끓는 점 차이가 별로 안 나. A하고 C는요. 괜찮을 것 같아. B하고 D도 잘 안 돼요. 그래서 B, C일 것 같아. 그래서 뭐 밀도도 한번 보시면요. 밀도 차이는 뭐 기본적으로 크고 용이성 보시면요. CD와 잘 섞이고 D와 섞이지 않는다. B는요. C와 잘 섞인다고 돼 있네. 그치? 그러니까 잘 섞이는 액체면서도 끓는 점 차이가 큰 B, C가 되겠죠. B는 78도씨니까 에탄올 되겠고요. C는 물일 것 같아. 어쨌건 B, C가 되겠구나. 10번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 특성이 나머지 4가 다른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 4개는 우리가 중요에 대한 거겠고 나머지는 다른 거겠죠. 원유의 분리, 네, 끓는 점, 공기의 성분 분리. 이것도 이제 앞에 보시면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80페이지에 플러스 강의 3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공기의 분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끓는 점을 이용한다. 소금물에서 물 분리, 물을 이제 날려보내는 거죠. 4번 원심 분리기는요. 이걸 배우진 않았지만 10번에 4번인데요.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무거운 거는 아래로 가라앉고 이렇게 이제 돌리거든요. 원심력을 이용해서 돌리잖아. 그쵸. 이제 무거운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혈액을 섞어서 돌리면요. 무거운 성분, 이제 혈구, 세포 같은 것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그 다음에 물로 된 혈장들은 위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건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거다. 이제 이따가 할 거고요. 뷰테인과 프로페인처럼 이것도 기체거든요. 기체 같은 것도 이제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 10번에 4번이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할게요.